뭐 2% 3%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대략 500만 원을 벌었을 때 2%면은 10만 원을 더 내는 거고 3%면은 15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찬밥 더운 밥 뭐 따지면서 지금 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너무 과한 수수료를 떼는 그런 대리점에는 되도록이면 들어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택배로 먹고 사는 남자 택맨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대리점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여러가지 대리점마다 운영 체계가 다 달라서 딱 정해진 틀이 없어요. 대리점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걸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지, 어떤 걸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대리점 수수료예요. 대리점마다 수수료율이 다 다르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대리점은 신입 기사 기준으로 12%를 대리점 수수료로 내고요. 거기서 이제 1년마다 1년 경과시 1%씩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2년 이후에 10%로 꾸준하게 대리점 수수료를 측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10%라는 수수료가 그렇게 많은 수수료는 아니라고 주위에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뭐 여담이긴 한데, 제가 대한통운에 있으면서 현재 대리점장님이랑 대리점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대리점 수수료를 5%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 현재 대리점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이게 5%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너무 적자가 심하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 7%로 올렸습니다. 7%로 올려서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저희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그 3.5톤 큰 트럭으로 해서 이제 지파를 몇 개 안 하시는 분들을 배달 현장에서 그 반품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터미널로 들어오는 그런 셔틀 형식의 그 체계를 돌리고 있는데, 그 3.5톤 운영하는 비용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7%에서 또 10%로 올렸어요. 이 올린 게 지금 한 1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5%에서 7% 올리고 10% 올리고 이러면은 이게 뭐 2% 3%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대략 500만 원을 벌었을 때 2%면은 10만 원을 더 내는 거고 3%면은 15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5%에서 10%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대략 한 25만 원 정도를 더 내는 거죠. 수수료가 500만 원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500만 원은 거의 평균적인 거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벌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이 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수수료가 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대리점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대리점들은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한 18% 20%까지 뗀다는 대리점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뭐 대리점을 운영해본 게 아니라서 뭐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SM 기사님들이 배송을 하고 지팔을 하는 거에 대해서 20%의 수수료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리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총괄로에서 20%를 10%를 떼는 대리점이 있는 반면에, 배달 수수료에서는 뭐 픽업 수수료에서는 한 30% 이렇게 떼는 데도 있어요. 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대리점들은 배달보다는 지파 위주의 그런 대리점일 경우가 훨씬 높고요. 그런 대리점들은 기존에 거래처가 있거나 아니면은 대리점장님들이 영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픽업을 지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형식의 대리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대부분 아마 한 총괄 몇 프로 이렇게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 정도 떼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8%도 과하고 제 생각에는 15%도 좀 과하긴 한데, 솔직히 10% 밑으로는 찾기는 힘드시고요. 한 10%에서 15% 사이의 대리점 정도면은 그래도 그나마 소소한
그런 대리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CJ 대한통운이 현재 지금 워낙 자리가 없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찬밥 더운 밥 따지면서 지금 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너무 과한 수수료를 떼는 그런 대리점에는 되도록이면 들어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들어가서 뭐 1년 2년 하다 나올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들어가실 때 마음 먹기로는 길게 보고 가시는데, 뭐 하시다가 중간에 다른 대리점으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제 느낌에는 점점 이렇게 택배 기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가 점점 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나중에는 뭐 자리가 또 나와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뭐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너무 과한 수수료를 떼는 그런 곳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사들과 대리점 간의 이런 갈등 때문에 지금 현재 CJ 대한통운에서도 노조와 뭐 대리점 간의 파업이 일어나고, 제가 예전에는 뭐 순전히 노조 쪽에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좋은 환경에 있는 대리점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리점에 있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기사님들도 많으시고, 그런 기사님들이 억울한 마음이 쌓여서 이렇게 노조에 가입되고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참 한쪽이 무조건 나쁘고 한쪽이 뭐 무조건 잘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뭐 어느 적당한 정도의 수수료를 내는 거는 그 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고, 그 대리점장님도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한 그 마땅한 지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과한 거는 내가 피땀 흘려서 일했던 것들을 좀 과하게 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앉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돈 버는 게 아닌데 좀 그냥 날로 먹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기사님들도 적당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대리점들 찾으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리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론 면접을 보러 가시면은 대리점이 갑이고 그 지금 구직을 하러 가신 분이 을의 입장에서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하실 수는 없으실 건데, 그래도 물어보실 건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월급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대리점 수수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아파서 쉬거나 일 때문에 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하셔서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대리점에서 그냥 배달이랑 집하랑 뭐든지 기사에게 다 맡기는 대리점이 있는 반면에 배달과 픽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대리점들도 있거든요. 이런 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리점 수수료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부가적인 사항이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여쭤보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동승을 하시면은 같이 며칠은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동승을 하시기 전에 계약을 하실 수도 있고, 동승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하실 수도 있는데, 동승을 하면서 이쪽 대리점의 이런 분위기 같은 것도 좀 중요해요. 택배 기사님들은 같이 일하는 기사님들끼리는 뭐 이렇게 큰 트러블은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좀 언쟁이 나고 막 좀 다투는 그런 대리점들이 있는가 반면에, 뭐 어떻게든 말로 풀고 이렇게 서로 좀 도와가면서 하는 대리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대리점만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좋은 대리점에서 너무 부당한 수수료를 내고 노동 착취를 당한다는 그런 느낌 말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주의하셔가지고 대리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대리점 같이 이렇게 사람 많은 곳도 좋고요. 아니면 소수 정예로 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대리점도 물론 장점이 있어요. 저희 대리점 같이 사람이 많으면은 뭔가를 하나를 추진하는데 엄청 이렇게 의견 조율이 힘들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면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고 찬성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걸 다 다수결로 조정을 해야 되고 조금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제 소수정예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속전속결로 단결되는 게 있으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휴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뭐 대리점을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솔직히 택배 기사를 하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지금 저한테도 메일로 많이 오시고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저 지금 구독자 뭐 한 800도 안 되는데, 지금 저한테도 이 정도로 오면은 택배 유튜버 중에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훨씬 많이 오겠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그런 분들도 훨씬 많으실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택배 기사직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리점을 선택해서 들어가기가 참 힘드실 건데, 당장의 취직을 보면서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택배 오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라면 좀 멀리 보시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해야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그런 대리점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픽업을 하면서 집화를 하니까 이런 픽업을 할 때 영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어떻게 하면은 그쪽 그 업체에서 조금 더 호감을 가지고 저를 대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뭐 별거 아닌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려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눈팅만 하지 마시고 구독 좀 해주세요. 조회수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는데 구독자가 팍팍 안 올라서 저에게 힘이 되도록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